어젯밤 잠들기 전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세요?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다가도 문득문득 찾아왔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당신에게 자꾸 반복되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나요? 밤마다 비슷한 꿈을 꾸진 않으세요? 특정 상황에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나진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내면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참고를 위한 이야기이며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몸의 반응입니다. 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 배가 아팠던 거 기억하세요? 상사가 회의실로 부를 때마다 어깨가 굳는 거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괜찮은 척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고 손에 땀이 나죠. 수진 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진 씨는 매번 명절 준비할 때마다 편두통이 왔습니다. 10년 넘게 그랬죠. 병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편두통은 명절 3일 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시댁 가기 전부터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역할이 얼마나 버거운지를요. 당신의 몸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배가 아픈가요? 특정 장소에 가면 숨이 막히나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한가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예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체 증상들은 억압된 감정의 표현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숨 한번 쉬어요.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갈등입니다. 남편과 설거지 문제로 또 싸웠나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죠. 설거지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설거지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처, 혼자 모든 걸 감당한다는 외로움이 진짜 문제죠. 민지 씨는 매번 남편과 같은 패턴으로 싸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화가 났어요. 왜 쉬는 거야? 왜 나는 안 쉬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 씨 자신도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쉬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쉬는 모습을 보면 자기 안에 쉬고 싶은 욕구가 건드려졌던 겁니다. 같은 갈등이 반복된다면 물어보세요. 진짜 문제가 뭘까?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안쪽에 숨겨진 건 뭘까? 대부분의 경우 반복되는 갈등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죠. 융은 이런 반복 패턴을 콤플렉스의 작용이라고 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서 계속 재현되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과도한 감정 반응입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당신 의견을 살짝 반박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나요? 친구가 약속을 한번 취소했는데 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나요? 이건 그 상황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진 겁니다. 어릴 때 무시당했던 기억, 배신당했던 경험 버림받았던 아픔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떠오른 거죠. 정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보고서에 수정 요청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은 씨는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일을 못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이건 보고서 수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상처가 건드려진 거였어요. 지금 마음이 움직였나요? 과도한 반응이 나올 때 멈춰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지금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에 뭔가가 건드려진 건가? 10의 자극에 100의 반응이 나온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함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융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림자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억압했던 감정과 기억이 현재 순간에 침투하는 거죠. 네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꿈입니다. 밤마다 비슷한 꿈을 꾸나요?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시험 보는 꿈을 계속 꾸나요?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을 꿈에서 말해준다고 봤죠. 같은 꿈이 반복된다면 무의식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혜진 씨는 1년 넘게 같은 꿈을 꿨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꿈이었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깨는 거였죠. 어느 날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진짜 자기가 들어오려고 노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계속 문을 열지 않았죠. 두려웠으니까요. 변화가 무서웠으니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을 말하나요? 꿈 일기를 써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장면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몇 주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자주 나오는 장소, 자주 나오는 사람,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요. 그 패턴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고 싶어 하는 주제입니다. 억압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숨겨진 욕망일 수도 있고, 잊어버린 재능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요즘 자꾸 이혼에 관한 글이 눈에 띄나요? SNS에서도 친구들 대화에서도 TV에서도 이혼 얘기가 나오나요?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죠.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잠깐 멈출게요. 지은 씨는 어느 날부터 새 이야기가 자꾸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새 노래가 나오고 길에서 새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날아오르고 싶다는 걸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걸요. 무의식이 새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꾸 눈에 띄는 게 있나요? 특정 단어나 이미지나 주제가 계속 나타나나요?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주목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임신하면 임산부가 자꾸 눈에 띄는 것처럼요. 6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눈물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이 났던 적 있나요? TV 드라마 한 장면에서, 광고 하나에서, 길 가다가 본 풍경에서 갑자기 울컥했던 순간요. 이건 감정적이 돼서가 아닙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는 겁니다. 의식은 괜찮다고 하지만 무의식은 괜찮지 않았던 거죠. 미경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죠. 그냥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던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기억이요.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혼자 장을 보고 있다는 외로움이 과일 향기와 함께 올라온 거였어요.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요. 그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모를 뿐이에요. 무의식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왜 화가 나는지를요. 그 눈물이 나올 때 억누르지 마세요. 흘러가게 두세요. 그게 무의식이 치유되는 방식입니다. 7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곤함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가요? 쉬어도 힘이 안 나나요? 커피를 몇 잔을 마셔도 졸린가요? 이건 단순한 신체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다른 곳에 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억압하는데 숨기는데 참는데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거죠. 연주 씨는 늘 피곤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하라고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연기하며 산다는 걸요.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인 척, 집에서는 행복한 아내인 척,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했어요. 진짜 자기를 숨기고 가짜 자기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었던 겁니다. 당신은 어떤 척하며 사나요? 윤근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사는 나라는 뜻이죠.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자기와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강역이 클수록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안 쉬어지는 겁니다. 진짜 쉼은 진짜 자기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8번째 신호는 중독적 행동입니다. 퇴근하면 술을 마시나요?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보나요? 쇼핑을 자꾸 하나요? 드라마를 정주행하나요? 이런 행동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멈출 수 없을 때예요.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 없을 때요. 그건 중독입니다. 뭔가를 피하려는 중독이죠. 지금 뭘 피하고 있나요? 현실을 피하고 있나요? 외로움을 피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나요? 중독적 행동 뒤에는 항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선영 씨는 매일 밤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편 보고 나면 또 한 편, 또 한 편, 새벽 2시까지 봤죠. 다음 날 출근해서 졸고 또 밤에 드라마 보고 악순환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라마를 안 틀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진 집 안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걸 피하려고
드라마를 봤구나 깨달았죠.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속 도망치는 그게 진짜 문제야. 마주해야 할 때가 왔어. 중독적 행동은 무의식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긴급 신호예요. 그걸 더 많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잠깐이라도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피하고 있는 게 뭘까? 9번째 신호는 관계의 패턴입니다.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났나요? 이번에야말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비록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니까 편한 겁니다. 희수 씨는 3번째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 똑같았죠. 다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희수 씨는 그럴 때마다 상대 탓을 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감정 표현 안 하는 아버지, 그게 익숙했던 겁니다. 당신의 관계 패턴은 뭔가요? 항상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나요? 항상 당신이 더 많이 주는 관계인가요? 항상 결국 떠나가는 사람들인가요? 그 패턴이 당신의 무의식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숨겨진 부분을 만납니다. 반복되는 관계 패턴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10번째 신호는 신체 질병입니다. 자꾸 아픈데 원인을 모르나요?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나요?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하나요?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표현 못한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통, 위염,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주 씨는 1년 넘게 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내시경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여행 간 2주 동안은 신기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아팠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며느리 역할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를요. 자기도 모르게 삼키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위험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당신의 몸은 어디가 아픈가요? 그 아픔이 언제 시작됐나요?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나요? 조금만 관찰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사람을 만나기 전, 특정 장소에 가기 전 특정 일을 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위험해, 이건 싫어, 이건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지금까지 10가지 신호를 봤습니다. 몸의 반응, 반복되는 갈등, 과도한 감정, 반복되는 꿈, 의미 있는 우연, 갑작스러운 눈물, 이유 없는 피곤함, 중독적 행동 관계의 패턴 신체 질병이었죠. 이 중에 당신에게 해당하는 게 있나요? 아마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를 알아챘으니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정아 씨는 5년 동안 부정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걸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했죠.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한테 남편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었죠.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 행복하지 않아라고요. 인정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눈치 때문이기도 하죠.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참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부정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무의식은 더 큰 신호를 보낼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듣는 겁니다. 무의식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자기 마음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화난 것들, 슬픈 것들, 억울한 것들이요. 그제야 자기 마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들을 준비가 됐나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 괜찮다고 자기한테 말해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지 마세요. 무의식은 판단받으면 다시 숨어버립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쓰는 겁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꿈 일기도 좋고 감정 일기도 좋아요. 매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느껴질 때 쓰면 돼요. 화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그때 적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가 그 감정을 촉발시켰는지요. 민지 씨는 화날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남편한테 화나면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일단 노트에 적었어요. 욕도 쓰고 거친 말도 썼죠.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진짜 화난 이유가 보였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화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쓰면서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계속 뱅뱅 돕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돼요. 그런데 글로 쓰면은 명확해집니다. 아, 이게 진짜 문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융도 글쓰기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네 번째 단계는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안고 있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상담사든 누구라도 좋아요. 소리내서 말하면 다릅니다. 머릿속 생각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른 거예요. 말하면서 정리되고 말하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혜진 씨는 친구한테 털어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요. 친구는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대요. 항상 밝아 보였으니까요. 혜진 씨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뎠는지 깨달았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상담사나 치료사한테 가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성숙한 태도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상담받는 걸 꺼리지만 그건 편견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바꿔야 합니다. 무의식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으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인생을 180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은주 씨는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요. 명절에 꼭 시댁 가야 하나요? 올해는 우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너무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싫은 약속 하나, 취소하기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 하기 미뤘던 결정 하나 내리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무의식은 당신이 행동할 때 신뢰합니다. 아,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6번째 단계는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지 않아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은 씨는 2년 걸렸습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알아채고 진짜 자기를 찾기까지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갔어요. 2년 후에 돌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빨리 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은 다릅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융은 개별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죠. 7번째 단계는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동안 무시했던 것, 억압했던 것,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죠. 과거의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연주 씨는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소리내서 말했어요. 그동안 네 마음을 무시해서 미안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미안해. 나중에 하면서 밀어서 미안해라고요.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미안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미안한가요? 고마운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나요? 뭐든 좋아요. 자기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게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8번째 단계는 축하하는 겁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축하하세요. 오늘 감정을 느꼈다면 축하해요. 오늘 진짜 마음을 말했다면 축하해요. 오늘 노라고 했다면 축하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의미 있는 변화예요. 선영 씨는 매일 밤 일기 마지막에 썼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 오늘 나 자신을 위해 한 일 오늘 조금 더 진짜 내가 된 순간을요.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요. 그걸 적으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작은 승리는 뭔가요? 오늘 뭘 잘했나요? 어제보다 나아진 게 뭔가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인정하고 축하해 주세요. 그런 긍정적 강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의식도 좋아해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구나 알게 되니까요. 9번째 단계는 연결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하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요. 희수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심리학과 자기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위로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와 연결되고 싶나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당신과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요.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받으세요. 10번째 단계는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2걸음 나가고 1걸음 물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계속 무의식의 신호를 듣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미경 씨는 몇 번 포기하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나면 다시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눈을 뜬 이상 다시 감을 수 없었어요. 당신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이미 멀리 왔다는 걸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거짓 속에 안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신호가 뭐였나요?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부터 10번 중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크게 반응한 신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 그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한 친구예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죠. 의식이 거짓말해도 무의식은 거짓말 못합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몸으로, 꿈으로, 감정으로, 관계로, 증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더 크게 말합니다. 그래도 무시하면 더 강하게 말하죠. 결국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융의 말을 빌리면 무의식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주려고 해요. 억압한 부분들을 되찾아주려고 하죠. 진짜 자기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무의식의 목적이에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요. 무의식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원하는 결혼 주변이 원하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무의식은 계속 저한테 말했어요. 이게 아니야. 이건 네가 아니야 라고요. 이제는 제 안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요. 당신 안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나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하나요?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거라고 하나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무의식이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체면도 있고 눈치도 봐야 하고 가족도 있고 관계도 있죠. 주변 기대도 있고 사회 압력도 있어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목소리 사이에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이에서요. 사회적 역할과 진짜 자기 사이에서요. 이 균형을 찾는 게 어른으로 산다는 거예요. 윤기 말한 개별화 과정이기도 하고요. 쉽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외로울 거예요. 때로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때로는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을 겁니다. 예전의 나는 이제 없다는 걸요. 무의식의 신호를 무시하던 나 억압하고 참기만 하던 나 겉으로만 살던 나는 이제 없어요. 진짜 자기로 사는 새로운 나가 있죠.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거예요. 내 안의 모든 부분들과 화해하는 거죠. 무의식과 의식이 함께 춤추는 겁니다. 그림자와 빛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당신에게도요. 무의식의 신호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완전한 자기로 사는 날이요. 더 이상 쪼개져 있지 않은 온전한 자기로 사는 날이요. 그때까지 계속 들어주세요. 당신 안의 목소리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요.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요. 감정이 말하는 진실을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진짜 자기에게로 이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무의식의 신호를 듣고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당신도 그중 하나예요. 용기 내서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무의식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시겠어요?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무의식의 신호 듣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